시장만 아우 없다? 아닙니다.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대비 하반기에는 코스닥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두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요, 7월 15일쯤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최근 들어 뭐 크게 빠진 건 없고 좀 잘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수급 동향이랑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뭐 델타 변이도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 소비 심리 지수도 좀 부진을 하면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약간은 좀 체력이 떨어진 감을 좀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지면서 우려감이 좀 상존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업종이 이제 어저께부터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 좀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해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보면은 뭐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연기금의 이제 그 코스닥 종목에 대한 이제 직접 매수라든지 그런 우호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의 이제 비차익 매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 한 3%이고 코스닥은 현재 한 1% 국면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랑 이런 게 하반기에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시장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될 수급 동향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궁금합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매력 있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스닥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하고의 그 저희가 이제 상대 수익률, 그러니까 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좀 덜 오른 감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또 아비트레이지 같은 접근에서 좀 덜 오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좀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선진국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은 되고 있지만 뭐 영국도 그렇고 경제 재개에 대한 사실 시점들은 그런 그런 델타 변이하고 상관없이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비 투자 확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5G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IT 업종에 대한 투자, 이런 캐펙스 투자가 좀 확대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IT 비중이 한 35% 정도 차지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장비주들이랑 부품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사실 실적 견인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형 IT 장비주들의 실적 호조세가 좀 나타남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코스피 대비해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서 여기서 매력을 좀 찾을 수 있었네요. 자, 그런다 하면 코스닥 안에서 또 장비주랑 부품주의 실적 호조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5G 투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IT 업종에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기에 지금 IT 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5G, 그다음에 이제 IT 모바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왔었고, 이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이제 전기차 출하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셀메이커들의 출하도 같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증설 모멘텀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내에서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말부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이게 계속 좀 연기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런 투자 소식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투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IT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올해 상반기에 출하됐었던 핸드셋 물량들이 좀 신흥국에서부터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표현을 좀 보복적 생산이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IT 밸류체인의 그런 부품주들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른 좀 실적 호조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작년도에 이은 계속 폴더블 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하고 이제 이런 출하 계획들 때문에 관련주들의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장비 부품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오신 종목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이리 빼고 뭐 다 바뀌는 분위기, 뭐 자고 나면 다시 바뀌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의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였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이오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재미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시장 관심을 끌 빅딜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프로세스보다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좀 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외에 사실 소외감은 바이오주의 소외감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출하가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이에 따라 이제 국내 셀업체의 이제 공격적인 좀 배터리 출하 계획들도 이어지고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양극재 업체에 이제 1,500억 원의 시설 투자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서 IT 업종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아마 젊은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쪽이 게임 쪽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반사소에도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힘들어지고 집에서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게임주들에 대한 사실 수혜들이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들을 필두로 뭐 오딘 같은 게임들이 나오면서 좀 그런 뭐 빅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사실 센티멘트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내에서 업종의 관심도들이 뭐 2차 전지라든지 IT 그리고 게임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당분간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는 IT하고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에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자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 순위 변화에 대해서 진단 이렇게 내려주셨고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실적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셔요? 사실 그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되게 실적들이 잘 나왔고 그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3개월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많이 좀 올라온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3개월 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더 잘 나올 거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사실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컨센서스는 1분기부터 올라온 좀 높은 컨센서스고 여기에 부합된 실적은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도 그 앞선 2차 전지와 같은 그 성장주의 실적들이 계속 좀 잘 나오는 국면으로 보고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사실 기대감들이 좀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말부터 증설했던 그 스케줄들이 올해 한 3, 4분기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실적들이 좋아질 여지가 있어서 이런 쪽에 좀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부장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앞서 해주셨습니다. 부품주, 장비주,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7월 유망할 테마와 종목까지 알려주세요. 2차 전지 업종에서 이제 신성델타 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 2017년도, 18년도에 보면은 그 2차 전지 소재주들, 그때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 이제 LMF라든지 에코프로, 그때는 이제 에코프로였죠. 코스모 신소재 주가들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나타난 흐름들이 양극재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업종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올려놓은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타겟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장비주라든지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들이
좀 높아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신성델타테크라고 하는 2차 전지 그런 부품주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신성델타테크는 뭐 과거에는 이제 LG전자에 들어가는 가전용 뭐 OEM이라든지 냉장고랑 뭐 세탁기, 에어컨 OEM,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사출품들을 주력으로 했던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2차 전지 사업 연결 자회사인 그 오토모티브와 예스티의 좀 그런 사업부랑 사업 영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올해 1분기에서 2차 전지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에서 좀 더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요소가 있을 때 주가를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그냥 가전 쪽 OEM이라든지 사출을 했던 업체에서 2차 전지 부품 업체로의 좀 변모가 올해 1분기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과거 받았던 밸류에이션보다 좀 더 높게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추천드립니다. 소재주 한참 잘 올라오다가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소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품주가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든든한 공급처와 함께 갈 수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두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2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